자, 법인세 4주차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하다가 이제 유보까지 좀 보다가 끊었었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소득 처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유보부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 처분의 개요라고 나와 있죠. 소득 처분의 의의는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된 유형을 보시면 세무조정사항은 크게 가산조정사항인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과 차감조정사항인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내가 세무조정한 사항이 가산조정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이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사외라는 건 회사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가산조정한 사항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외 유출로 소득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산부채 차이인가를 보셔야겠죠. 내가 세무조정한 사항이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의 자산부채와의 차이가 나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세무조정이 기타이고요. 차감조정이라고 한다면 자산부채 차이 먼저 질문하시고요. 자산부채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유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타, 이렇게 두 가지의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야 될 거, 사회 유출이라는 세무조정 사항은 어때요? 가산조정 사항에서만, 가산조정이라는 세무조정 사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처분이다.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이 내용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비용이 100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세법은 80만 인정을 하겠대요. 그러면 나 실제로 비용 100이라는 금액을 지출을 했는데 왜 세법은 80만 인정해? 그럼 20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어? 이거 회사 외부로 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용이 80인데 세법상 인정되는 송금의 금액이 100이래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지출한 80만큼의 금액은 세법상 다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돈 어디로 갔어? 나 이거 지출했는데 내 돈 어디로 갔어? 이런 질문을, 퀘스천을 던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 유출은 반드시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이라는 가산 조정 사항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소득 처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유보 어때요? 자산부채 차이로 인한 것을 우리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고 있죠. 유보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일시적인 차이다. 이것도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 뭐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은요. 한번 이제 손익계산서에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내용이잖아요. 내년에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이 다시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산과 부채는 어때요?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되면 이 자산이 처분이 되거나 부채가 상환되기 전까지는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이거 건물 팔기 전까지 우리 재무상태표에 계속 적혀 있죠. 음, 그럴 거 아니에요. 1기에 사가지고 10기에 팔았어, 이 건물을. 그러면 1기부터 10기까지 이 자산은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인 차이라는 거죠. 언제 자산이 처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면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기록되어 있던 사항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인이 된다. 이 내용도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죠. 이 내용이죠. 뭐 유보 추인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한번 보시면 자동 추인,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기초 재고자산으로 오다 보니까 기말은 어때요? 플러스. 기말은 마이너스. 그리고 기초는 플러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추인이 되는 형태가 있다. 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도 총액법을 쓰자면 정기에 있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새롭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관련 내용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정회계 처리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산의 양도가 되었다, 뭐 부채가 상환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인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요거의 추인 형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통해 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챕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세무 조정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유보가 이런 식으로 추인이 되는구나. 이런 감만 잡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보의 사후 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을표와 가표가 있었죠. 을표는 뭐예요?
유보의 변동 내역과 기말 잔액을 기록하는 표이다. 가표는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는 표이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장부상의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되어 있는 자본,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이걸 반영하면 세법상 자본이 나오잖아요.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유보가 반영된 표가 을표고요. 세법상 자본을 나타내는 표가 가표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보에 대한 소득처분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기에 A법인은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을 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2만 원을 손익계산서상에 세금과 공가로 계상을 하였다.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사항이죠. 하지만 이제 그 세법상의 어떤 그 회계 처리와 기업회계 기준상의 회계 처리가 같지만 이 사람은 기업회계 기준상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지 맘대로 세금과 공가로 계상을 해놨다. 뭐 이 얘기죠. 요거를 세무조정을 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장부에는 지금 어떻게 세무조정을 한 거냐면 일기에 토지를 100만 원에 우리가 취득을 했죠. 이렇게 현금 얼마 나갔겠어요? 102만 원 나갔겠죠. 2만 원 뭐예요? 취득세. 얘는 이걸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라는 거죠. 세금과 공가로 그냥 비용이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계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뭐 회계학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뭐예요? 부대 비용이잖아요. 부대 비용이 뭐예요? 자산을 취득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 이게 이제 부대 비용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취득세는 대표적인 부대 비용이고요.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세법에서 배울 내용이 아니라 회계학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이어가 볼게요. 자, 세법에서도요. 기업회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부대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금 어때요? 이건 똑같겠죠. 자, 이러면 장부에 계상된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세법상 인정되는 세무조정과의 차이가 발생되게 되겠죠. 뭐예요? 비용 200만 원만큼이 발생될 거잖아요. 지금 요 일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칸이 좀 좁아가지고. 자, 그러면 세무조정 어때요? 얘는요. 장부에는 토지 100만 원, 그리고 세법에는 토지 102만 원. 어때요? 장부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무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부에 있는 이 세무조정을 처음에 헷갈리시면 세법상의 세무조정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토지 얼만큼 줄여야 돼요? 2만 원만큼, 죄송해요. 토지 2만 원만큼 늘려야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변에는 모아요. 비용 2만 원만큼 없애야겠죠. 자, 세무조정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빨간색으로는 제가 일부러 비용과 수익과 비용을 앞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 거거든요. 자본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거 제가 토지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자산과 부채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무조정이 완료되고 나면요. 수익과 비용은요, 없어요. 자산과 부채 또는 자본만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차변에 있잖아요, 지금.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뭐예요? 더 커진 거잖아요, 이 금산이. 토지 얼마? 2만 원. 뭘까요?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지금 이렇게 간단한 세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장부에는 비용을 2만 원만큼 계상했는데 세법에는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어. 그러면 비용에 대한 차이. 장부 2만 원, 세법 0원. 그러면 장부의 비용 2만 원을 세법상 0원으로 만들려면 송금, 불산입, 토지 2만 원.
유보.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입금사니까 송금불산입은 구분의 실익이 없다라고 했었죠. 똑같은 가산 조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무조정의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간단한 세무조정은 딱 한눈에 보고도 비용이 얘는 있고 없네. 그러면 비용을 없애줘야겠네. 송금 불산입, 토지 2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세무조정이 조금 복잡해지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세무조정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자면 세무조정은요. 일단 장부에 계상된 세무조정을 세법상의 세무조정으로 바꿔요. 그럼 어때요, 지금? 비용 20 없애면 되고요, 대변으로. 토지 2만 원만, 2만 원, 토지 2만 원만큼 업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조정이 나오겠죠. 이때 수익과 비용에 대한 차이는요, 그냥 없애버려요. 없다고 봐요. 자산이 오른쪽에 남아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그만큼 더 업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 조정 사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가산 조정 사항은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에 대한 차이, 지금 토지를 잘못 계상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된 거고 그 차이에 2만 원이고 자산부채의 차이로 인한 거고 가산조정이기 때문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 되시는 거고요. 이기에 대한 세무조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법인은 토지를 130만 원에 처분을 하였고요. 처분이익을 손익계산서상의 기타 수익으로 계상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기에 장부 어떻게 계상되었냐면 장부에는 현재 토지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자, 이 토지를요 13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처분이익 3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세법은요. 토지 얼마예요? 세법상 토지 102만 원이죠. 얼마 받아왔대요? 실제로 현금 받아온 거 130만 원이죠. 그러면 세법상 처분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원칙대로 세무조정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했죠, 우리? 장부에 계상된 세무조정을 세법상 인정되는 세무조정으로 돌려놓으면 그러면 세무조정은 쉽게 된다라고 했었죠. 어때요? 차이가 나는 거. 현금 똑같으니까 쥐어버리고요. 토지 차이 나죠. 얼마? 2만 원만큼 대변이도 높아요. 처분이익 차이 나죠. 얼마? 2만 원만큼 세법이 더 작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처분이익 반영해줘야죠. 2만 원, 30만 원, 2만 원, 28만 원.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수익 비용 어떻게 해요? 없애라고 했었죠. 자, 토지 자산이죠. 자산이 오른쪽에 남아 있습니다. 어때요? 차감 조정 항목이죠. 자산이 오른쪽에 남아 있으면 차감 조정 항목이고요. 자산이 왼쪽에 남아 있으면 가산 조정 항목이고요. 차감 조정이니까 뭐 송금 산입을 하던 입금 불산입을 하던 그건 뭐 본인 마음이시고요. 상관없어요. 뭘로 해도. 입금 불산입 토지 2만 원 마이너스 유보. 차감 조정 사항이니까 마이너스 유보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무조정을 일단 일일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냥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신 거. 우리 어땠어요, 아까? 1기에 세무조정을 한 게 입금 산입 토지 2만 원 마이너스 플러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잖아요. 이 토지가 처분이 되었어요. 그렇죠? 1기에 있던 토지가 2기에 처분이 되었어요. 토지에 딸려있던 2만 원이라는 유보가 이 토지가 처분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 되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즉, 영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 처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언젠간 이 자산과 부채가 처분되거나 상환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꼭 추인이 될 거다. 즉, 이건 영구적인 차이가 아니라 언젠가는 추인될, 언젠가는 소멸될 일시적인 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세무조정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다 한번 따라 써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만 잡으면 되고요. 계속 세무조정은 뭐 법인세 끝나는 시간까지 뭐 지겹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세무조정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이 이제 사회 유출이죠. 사회 유출은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영구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세무조정 사항 중에서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를 제외한 사회 유출과 기타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처분 사항은 사후관리가 불필요해요. 일시적인 차이가 아니라 영구적인 차이예요. 왜? 얘네들은 한번 계상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일단 사회 유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얘는 가산조정 사항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어야만 사회 유출이라는 것으로 소득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산조정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어서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행하는 소득 처분이다. 사회 유출은 그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사회 유출은 그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소득 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회사가 돈을 지출을 했는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소득 처분은 상여 이렇게 적히는 거지만 그에 대한 귀속을 누구? 일반 임직원이 아닌 대표자에게 지우겠다. 왜? 법인이 돈을 지출했는데 너가 그 내역을 몰라?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그러면 대표자 너한테 책임을 지우겠다. 네가 가져간 것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계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법인이 장부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이 추계 결정을 했다? 이거는 그에 대한 소득 처분 사항은 무조건 다 대표자 너한테 책임을 지우겠다. 이건 페널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인은 장부를 제대로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장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이 추계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결산서 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과 세법상 추계 과세 표준과의 차액, 이 차액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상 추계 신고를 하시면 안 되겠죠. 페널티가 굉장히 크죠. 자, 하지만 이게 뭐 어떤 천재지변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타 사회 유출로 그 페널티를 대표자한테 완전히 주지는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사회 유출은 크게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은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거 한번 끊었다가 두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